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찬란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태도. 1. 단순히 오래 산다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느끼는 건 아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사색의 깊이다.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즐길 수 있다. 2. 인색하게 보이거나 속이 좁아 보이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건 남에게 대범하게 혹은 용기 있게 보이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3.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술적인 가치나 고귀한 창조성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나? 그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는 바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는 하는 사람이다. 4. 아는 게 없는 사람은 용감하다.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무시하며 비난한다. 무시와 비난은 무지의 가장 선명한 증거다. 무언가를 깊이 알고 싶다면 오랫동안 침묵해야 한다. 5. 세상에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걱정으로는 어떤 것도 나아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비관적인 태도와 절망하는 버릇을 버려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무해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시 김종원. 릴스 쇼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외식할 때 모두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기. 릴스와 쇼츠, 스마트폰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 어른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식할 때 가족 모두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가는 것이다. 매주 1회 정도면 충분하다. 늘 스마트폰을 마치 몸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갖고 다니다가 매주 1회 1시간 이상 떨어져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의 삶도 바뀐다. 물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스마트폰을 갖고 나갈 수 없다면 외식을 하지 않겠다고 반항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모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 는 단서가 붙는 것이다. 매주 1회 1시간 이상, 그리고 그걸 3달만 반복해보자.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점점 나아져서 나중에는 스마트폰 없이 자신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기억하자. 엄마 아빠가 함께 시작하면 아이도 결국 변한다. 부모의 질문력 김종원. 아빠가 돈이 많은 거야? 네가 많은 게 아니지. 자산이 1억 5천만 달러, 약 21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헐리우드 재력가 벤 애플렉이 최근 아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고가의 운동화를 선물해 달라는 아들. 사무엘의 요구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거절한 것이 그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하루는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스니커즈 컨벤션을 방문했다. 거기에서 사무엘은 가격이 무려 6,000달러, 약 870만 원에 달하는 디올 에어조던 1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다. 그가 사주지 않자 아들 사무엘이 이렇게 물었다. 돈이 있는데 왜 안 사주는 거죠?
그러자 애플렉은 단호하게 답했다. 나는 돈이 있지만 너는 돈이 하나도 없잖니? 그리고 이렇게 짧은 설명을 덧붙였다. 너는 그냥 이 신발이 비싸다는 이유로 갖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이 운동화를 사려면 잔디를 많이 깎아야 해.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 하지만 아들 사무엘도 지지 않고 자신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운동화는 튼튼해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항상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나눈 대화 속에서 빛나는 질문의 가치를 느꼈다. 나는 돈이 있지만 너는 돈이 하나도 없잖니? 라는 아버지 애플렉의 지혜로운 한마디도 멋지지만 그보다 더 멋진 건 그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멋진 질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그 이유까지 설명했다는 사실이다. 지혜로운 교육은 언제나 멋진 질문에서 나온다. 부모가 질문하지 않으면 아이는 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지혜롭게 질문하면 아이는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답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질문이 가득한 가정은 언제나 차분하고 좋은 소식만 들려온다.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다. 더 좋은 질문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다. 부모의 질문력, 김종원. 이거 완전히 작품인데. 부모의 어휘력이 예스24 단독 벚꽃 에디션으로 새롭게 나왔는데 표지가 완전히 작품이라서 집에 걸었던 그림을 내리고 대신 책을 그림처럼 전시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새 학기에 꼭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눠야 할 26가지 질문. 1.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적어도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는 게 좋은 걸까? 2. 너의 3호를 제목으로 정한다면 뭘로 지을 수 있을까? 3.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 수준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4. 엄마 아빠가 가장 미운 순간은 언제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5. 최근 가장 잘했던 게 뭐였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6. 새롭게 친해진 친구가 있니? 그 친구에게 배우고 싶은 장점이 뭐야? 7.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즐겁고 흥미롭게 느껴졌어? 8. 처음 만나는 사람은 왜 어색한 걸까? 어색할 때 넌 주로 어떻게 해? 9.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니?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10. 자기소개를 할 때 기분이 어때? 밝고 자신 있는 목소리라면 어디에서든 멋지게 소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1. 새 학기를 잘 보내는 친구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12. 최근 엄마에게 들었던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뭐야? 13. 네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을 갖기 전이랑 지금을 비교하면 뭐가 달라진 것 같아? 14. 4월에는 이건 버리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15. 특별히 더 기대가 되는 수업 시간이 있니? 16. 독서랑 글쓰기를 잘하는 친구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17. 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재밌겠다. 우리 같이 해볼까? 18. 쉽진 않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19. 사소한 일에도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 20. 학교 생활을 멋지게 하려면 어떤 태도를 준비해야 하는 것 같아? 21. 최근에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났어? 22. 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아? 23. 최근에 네가 했던 가장 큰 실패는 뭐야? 그때 어떤 생각을 했어? 24. 어디에든 잘 적응하려면 어떤 습관을 갖는 게 좋을까? 25. 진짜 착한 사람과 입으로만 착한 사람은 뭐가 다를까? 26. 요즘 네가 했던 가장 예쁜 말은 뭐야?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우리 오늘 서로에게 그 예쁜 말을 들려줄까? 부모가 묻지 않으면 아이는 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새롭고 낯선 새 학기에는 부모의 적절한 질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늘 같은 질문만 던지면 아이도 늘 같은 생각만 하며 살게 됩니다. 부모가 던진 질문이 곧 아이가 살아갈 인생의 수준인 셈이죠. 2025년 새 학기에는 좀 더 넓고 풍성한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면 지금 소개한 26개의 질문을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아이는 부모가 질문한 만큼의 세상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으로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세요. 부모의 질문력,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자녀교육 부모, 부부, 초등학생, 중학생, 아들, 딸, 질문, 2025년 필사, 새학기, 부모의 질문력. 아들과 엄마의 인문학 인력 낭송이 이어집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인력. 부모라는 이유로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